네, 반갑습니다. 정책이사 신승훈입니다. 제가 심뇌혈관 질환법이 통과되면서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제 수명이 한 5년 정도 줄었고요. 그 이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경과 과정을 보면서 또 5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수명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건세 교수님께서 마음껏 분노해라 그러셔갖고 한 5년 정도는 다시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저리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정책을 수립하는 이건세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임준 교수님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강의하면서 좀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해주십시오. 저희에 대해서 제안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특히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는 온셋이 되고 호스피탈로 빨리 트랜스퍼가 되고 IV, RTPA나 메카니컬 스룸벡토미를 시행하고 이 리커버리 하는 게 이제 가장 우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뇌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 이게 굉장히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심뇌혈관 질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뇌졸중은 거의 모든 내용이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큐트 뇌경색, 급성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정책도 좀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심뇌혈관 질환의 핵심은 메이저 아테리 오클루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리카네이션하고 리프로퓨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큐트 MI, 스테미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환자도 보고 하고 있는데 급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IV 스룸볼라이시스는 바스큘라 뉴럴로지스트가 그리고 메카니컬 스룸벡토미 같은 경우는 엔도베스큘라 뉴로서전 그리고 인터벤셔널 뉴로레디올로지 그리고 인터벤셔널 뉴럴로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시저에 따른 컴플리케이션은 전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의 또 다른 큰 축이 하나인 뇌출혈은 지주막하 출혈, 뇌뇌출혈 그리고 동정맥 파열에 의한 이 뇌출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신경외과 의사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혈관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모두 이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혁신적인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메이저 아테리 오클루전이 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는 메카니컬 스룸벡토미가 골든 스탠다드로 이제 완전히 변하게 돼서 지금은 24시간까지 오클루전 되는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에 PCI가 6만 건 정도 MI 하고 있다는 아까 보여주신 거고요. 그러면 스트로크는 어떤가? 이게 2018년도 뇌졸중 학회에서 낸 스트로크 팩트 시트인데요. 1년에 10만 명 가량의 어큐 스트로크 이건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해모리직이 이제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서브 타입은 한 70%가 뇌경색이고 나머지 해모리지가 한 20%좀 미만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탈리티는 굉장히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모탈리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현격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전국에 있는 모든 뇌혈관 질환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한 것 같고요. 2018년도 급성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응급 뇌혈관 질환 다 아시죠? I6063에서 7일 이내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사람들을 한 건데 전체 248개 기관에서 검색했고요. 추정을 해보면은 전체 5만 8천 명 정도가 7일 이내 발생해서 응급실로 내원했고 허혈성이 4만 4천 명, 출혈성이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돈은 상당히 많이 들고 2천억 이상이 들고 실제로는 모든 스트로크 환자를 보면은 거의 2조 가까운 돈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니터링 지표를 보면은 해모리직 스트로크는 아직도 여전히 사망률이 높고 허혈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메카니컬 스룸벡토미를 하면서 굉장히 더 낮아졌고요. 30일 사망률도 이제 출혈성, 허혈성이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때 248개 기관 중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상근하는 데는 96
정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국성 뇌경색 환자에서 급여화된 혈전 제거술이 장기 예우와 진료비 부담에 대한 이제 국책 연구처럼 이제 한 건데 2008년도부터 17년까지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요 위에 게 TPA입니다. TPA가 2008년도에 2,000 케이스, 2017년도에 3,500 케이스. 엔도베스쿨라 테라피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은 IV TPA가 5,300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거의 차이가 없고 엔도베스쿨라 트리트먼트도 4,400개로 거의 IV TPA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망률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뭐 권역, 지역, 뭐 중증, 일반을 계속 나누길래 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의 모탈리티가 현재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 멤버들이 시행한 메카니컬 스롬벡토미가 전체 케이스의 약 77%를 신경외과 의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에 따르면 99개 병원에서 86개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인볼브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거의 90% 케이스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에 좀 나와 있어서 넘어가고요. DSA를 보면 한 10만 건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을 DSA를 하고 있고 애뉴리즘 그리고 아이보리 세룸블라시 이런 것도 80 내지 90% 정도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25일 현재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를 보면은 시술 인정의가 227명이고 시술 인정 기관이 82개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신청을 안 한 병원이 있어서 거의 90개는 육박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엔도베스큘라 스롬벡토미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의 신경외과 수련병원이 85개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병원이 69개, 트레이닝병원이 16개인데 85개 플러스 3기 뇌혈관 전문병원이 3개, 그리고 스롬벡토미 트레이닝병원은 아니지만 스롬벡토미 케이퍼블 하는 호스피탈이 약 38개 정도 돼서 총 128개 기관에서 메카니컬 스롬벡토미 신경외과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정성 평가에서는 143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는데 이 병원급이면 거의 대개는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되고요. 뇌졸중 학회에서 작년에 1차 뇌졸중 센터 인증제를 해서 5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KSIN에서 인증이가 한 135명 되는데 이 정도의 신경외과 의사가 한 70명 정도 되고 인증병원이 5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가장 핵심인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할 수 있는 전국의 의사가 한 350에서 4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신경외과가 270명에서 300명, 영상학과가 67명, 그리고 신경과 선생님들이 한 2, 3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거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은 심뇌혈관 질환법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아까 이건세 교수님 말씀했지만 굉장히 이상합니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뇌혈관 질환인데 이렇게 정의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거기에 뇌동맥류도 파열된 뇌동맥류가 아니고 그냥 뇌동맥류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급성 뇌경색 등 허혈성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 등 출혈성 뇌혈관 질환 이런 것으로 정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심각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건 지난주에 아까 배희준 교수님이 했던 컨퍼런스인데요. 거기에 자료를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면서 추진 전략이 예방이나 이런 거 빼겠습니다. 지역사회 응급 대응 및 치료 역량 강화 이거를 통해서 사망 감소, 안전한 구축망을 구축하자. 그래서 결과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했는데 과연 14개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가 전국의 수많은 환자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성 및 역할을 보면은 24시간 365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리티컬 패스웨이도 다 하고 있고
조기 재활, 심장 재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의 구성 기준이라는 게 전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지금 발표된 게 지금 평가 보고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갖고 제가 이 컨퍼런스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지정 연도 대비 2019년 입원 외래 실인원 대폭 증가, 권역 심혈관 질환 센터 내에서 조기 재활 의료 실적이 2배 증가. 이겁니다. 뭐가 국가적인 심내혈관 질환 관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통계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할 게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심내혈관 질환 정책의 추진 문제점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의 혼돈된 분류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정책이 거의 무슨 기관 설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옥상옥입니다. 기관만 계속 설립하고 있고 평가 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정 학회의 의견만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급성기 치료의 의지가 어떤지를 조금 제가 물음표를 해놨고요. 국가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서 나오는 페이퍼들을 보면 뇌혈관 질환 굉장히 애매하게 뇌졸중, 뇌경색 똑같은 말. 그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인 치료성인데 굉장히 표리부동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지표, 권역 심내혈관 구조지표에서 신경과 전문의 3명 이상, 신경외과 1명, 신경중재 시술 전문의 1명 이상입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지표도 좀 굉장히 사실은 권역에 안 맞는 걸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센터 평가 지표 개선안 회의록을 한번 봤더니 출혈성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표 생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2020년도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운영 지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극명하게 들어갑니다. 카디올로지와 우리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담당하는 파트의 차이점이 심내혈관 여기서 인원이 심내혈관 중재 시술 인증의가 3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카디올로지는 직접 인터벤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직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 진료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병원 도착 90분 이내 프라이머리 PCI 실시율, 도어투 벌룬 타임 실시율 다 실시율입니다. 시간과.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뇌혈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신경과 3명 이상. 하는 일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엔도베스컬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컴플리케 생기면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베이준 교수님이 쓰신 건데 3명의 뉴로 인터벤셔널리스트가 있어야지 온아워, 오프아워에서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서 적어도 엔도베스쿨러 트리트먼트를 하려면은 3명의 엔도베스쿨러 트리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또 평가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조금 되게 좀 그래서 응급실 도착 60분 이내 도어 투 니들 타임 환자 60분 이내 시술 건수가 90% 이상인데 뇌졸중 전문의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당직을 서고 있는데 60분 이내에 인터벤션을 하는 건수를 지표로 삼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갔고요. 2019년도에 업데이트 아메리칸 핫 어소시에이션 AS에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타임 크리티컬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아웃컴을 하기 위해서는 얼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에비던스가 생겼기 때문에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해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인데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타겟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메리칸 핫 어소시에이션은 2020년에 타겟 스트로크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IVTPA를 30분 이내로 땡기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도어 투 펑처 타임, 도어 투 디바이스 타임을 90분 이내로 땡기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인데 EMS를 통한 프리 호스피탈 노티피케이션을 아주 구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소방방지청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도 페이퍼가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때 호스피탈 그레이딩 서티피케이션 하지 말고 디지즈 스페시픽 케어 프로그램을 서티피케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몇백 베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질병에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러면 지역에 생겼는데 그러면 중앙 심내혈관 질환센터로 환자를 보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웹 나이칸 스트로크 센터를 많이 지정을 해서 하자는 게 저 포인트입니다. 쭉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스트로크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 스롬벡토미 케이퍼블 그리고 컴프레hen시브 스트로크 센터로 나눠서 서티피케이션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기관을 계속 자기 병원이 무슨 센터인지도 모르는 경우들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스롬벡토미 케이퍼블 스트로크 센터를 인증제를 이제 하고 있고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는 한 1,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이제 잘 시스템이 돼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스롬벡토미 케이퍼블 스트로크 센터 퍼포먼스 메저먼트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증 기준을 이제 하고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123개 내지 140개 정부가 스롬벡토미 케이퍼블 호스피탈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스레스홀드는 1년당 24케이스 정도를 하면은 웬만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여러 페이퍼에 나와 있고, 컴프레hen시브 스트로크 센터는 뉴럴로지만 안 되고 뉴로서저리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오거니제이션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라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좋은 거기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이제 학회의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좀 중요한 페이퍼인데요. 15개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스롬벡토미 케이퍼블 스트로크 센터로 나눴는데 봤더니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로 가는 이스케믹 환자가 한 64% 그리고 엔도베스큘러를 해야 되는데 60% 환자가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로 가서 결과가 나쁘더라. 이런 페이퍼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 스트로크 유닛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뇌졸중학회에서 58개 이제 했는데 이 스트로크 유닛은 이 2007년에 처음 페이퍼가 나왔는데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에서 컨벤셔널 워드에서 보는 사람과 모니터드 스트로크 유닛에서 보는 게 결과가 어떻게 다를 건가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유닛의 중요성은 저 굉장히 인정하는데 이것은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뇌졸중 적성성 평가에서도 조금 이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여러 번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호스피탈 트랜스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네트워크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끝나가는데요. 뇌혈관 질환 컨소시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급성기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학제적인 걸 하려면은 뇌졸중학회, 우리 학회, 신경중개치료학회, 뇌혈관외과 학회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정책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에는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과 진료 지침도 같이 열심히 써서 만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부터인데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환자를 위해서. 내셔널 스트로크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권역 심내혈관 진단 센터를 홍보하면서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권역을 갔더니 환자가 좋고 지역 의료기관 갔더니 환자가 나빠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스롬벡토미 케이퍼블 호스피탈에 갔더니 결과가 좋아서 아주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너무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스위프트 다이렉트라는 스터디 그리고 MR 클린 노아 IV,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카니컬 스룸벡토미 IV 트롬보라이트 브릿지 세라피를 컴바인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페이퍼가 나오면 더 많은 메카니컬 스룸벡토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021년 1월 14일 날에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학회의 아주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의학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뇌혈관 질환 정책에 이것으로 계기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컴플렉스 디지즈입니다. 마지막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